인해서 자궁 내막 조직이 두꺼워져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잘 착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상태에서 수정란이 착상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고요. 임신이 안 되면 두꺼워져 있던 내막이 혈액과 함께 흘러져 나옵니다. 그게 월경혈입니다. 그래서 자궁이 이 과정에 관여를 하고요. 다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궁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아닌가? 오해를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궁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 호르몬은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자궁은 거기에 반응해서 변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시면은 자궁은 태아의 크기에 맞춰서 임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커지고 출산할 때 자궁이 근육주머니거든요. 태아가 분만될 수 있도록 수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자궁은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흔히 힘이 자궁에서 나오지 않느냐, 기운이 자궁이 없으면 기운이 빠지지 않느냐,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암은 우선 자궁의 아랫부위에 있는 자궁경부에 생기는 자궁경부암하고 그 위쪽을 자궁체부라고 부릅니다. 자궁체부에 생기는 자궁체부암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자궁체부는 안쪽에 있는 자궁내막과 바깥쪽에 있는 자궁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에 생기는 암을 자궁내막암이라고 그러고요. 자궁근육에 생기는 암을 특히 자궁육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궁육종은 아주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궁암이다라고 부르면은 자궁경부암하고 자궁내막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부인암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이 자궁암뿐만이 아니라 난소 난관암과 질암, 외부암을 다 포함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궁암은 얼마나 흔한 질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궁암 발생 빈도고요. 흔히 암의 발생 빈도는 조 발생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자, 자궁암은 여성에서만 발생하니까요. 여성암 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전체 여성암 중에서 7위에 해당합니다. 여성 10만 명당 14.4명에서 발생한다고 그러고요. 2013년도에 국내에서 3,240명의 환자가 신환으로 새롭게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암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10대 암 안에는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11위였고요. 여성 10만 명당 7명에서 발생하는 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국내에서 2,174명의 자궁내막암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궁암 발생 현황은 연도마다 다릅니다. 매년 꾸준히 변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특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게 자궁경부암인데요. 이것은 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게 자궁내막암인데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99년 이래로 매년 4.4%씩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자궁내막암은 매년 6.3%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발생 빈도가 변하느냐? 네, 일단 자궁경부암이 감소하는 이유는 국가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수검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나와서 접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래 자궁내막암은 서구 선진국에서 흔한 암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도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서구형의 암인 자궁내막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궁암에 걸렸을 때 사망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10대 암의 사망 빈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난소암은 여성암 사망 원인 중에 8위에 해당하고요. 자궁경부암은 9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궁내막암은 10대 암에 들지 않기 때문에요. 저 아래쪽에 있고 2014년도에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960여 명이라고 그러고요. 자궁내막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27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우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연방이라고요. 홍콩에 유명했던 영화배우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사망을 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자궁경부암을 전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었던 그런 영화배우였죠. 네. 이러한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성암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3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아주 중요한 여성의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작년에는 국내에서 4,186명의 재작년이죠. 환자가 새로 발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잘 생기는 연령은 뭐 20세에서 80세 사이에 어떤 연령에든 생길 수 있는 암인데요. 특히 30대 후반하고 60대 초반 이 두 연령대에 가장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자궁경부암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그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들은 그 원인이 뭐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저것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인데 자궁경부암은 확실하게 그 원인이 밝혀져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라고 처음 발견을 했던 그 하우젠 박사라고 있습니다. 독일 미생물학자고요. 이분이 2008년에 이 내용으로 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나? 네,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이라면 평생에 한 번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여성의 빈도는 8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 안에 모든 여성분들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면 한 15% 내지 20%의 여성분들은 항상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병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유병률이 15% 내지 20%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외연부암, 질암, 두경부암, 식도암, 항문암, 그리고 남성의 성기암 등등 많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암 중에서 가장 발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궁경부암입니다. 그래서 99% 이상의 자궁경부암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종류가 100여 종에 이르고요. 생식기하고 관련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40여 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요. 암을 안 일으키는 것도 있는데 특히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상위 10종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16번형이고요. 그 다음 흔한 것이 18번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전체 자궁경부암의 90% 이상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에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고 해서 바로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피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궁경부암으로 가기 전 단계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자궁경부 상피층을 현미경으로 봐서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상피는 자궁경부의 표면에 있는 피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한다든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 자궁경부 상피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그 상처를 통해서 상피층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세포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지속이 되면은 많은 세포들이 감염이 되고요.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세포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피층 내에 변형된 세포가 보이는 상태가 상피내 종양입니다. 그래서 상피내에서 요만큼 자라 있으면 1기라고 부르고요. 요만큼 자라면 2기, 요만큼 자라면 3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는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피 내에 다 차고 그 다음에 이 상피 밑으로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로 암이 발생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암이 발생하는 데까지는 7년 내지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다 암이 생기는가?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감염증이 있는 여성 중에서 실제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90%의 여성은 1년 이내에 감염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나머지 10% 정도만 감염이 지속이 돼서 세포 변화가 발생하고요. 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되는 10%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핀의 종양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이 10% 중에서도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핀의 종양으로 온 경우에도 암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고 그래도 실제로 암이 생기는 확률은 아주 낮으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적 검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리는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아까 자궁내막암은 서구 선진국에 많이 생기는 암이라고 했는데요. 자궁경부암은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는 사람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린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궁경부암에 걸렸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불행히도 초기 자궁경부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검진을 자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초기 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출혈입니다. 주로는 부부관계 이후에 피가 비친다. 그게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때로는 출혈은 없이 그냥 악취나는 분비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즉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를 조금 지나서 병이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대소변이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 다리가 붓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궁경부암은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질을 통해서 질경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요. 자궁경부를 확인한 이후에 이 브러쉬로 자궁경부를 이렇게 닦아서 떨어져 있는 세포를 주워가지고 슬라이드에 이렇게 도말해서 현미경으로 이상세포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팝스미어라고 팝 검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파파니콜라우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1945년에 처음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스미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팝스미어에서 이상 소견이 보였다고 해서 암이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를 질 확대경이라고 해서 자궁경부를 수십 배 이렇게 확대해 줄 수 있는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자궁경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 부분을 이런 펀치를 이용해서 조금씩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펀치 생검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궁경부는 통증신경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내도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쉽게 조직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경부암일 수도 있지만 그 전 단계인 상핀의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핀의 종양이다라고 나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쉽게 완치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이 부위에 상핀의 종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려내는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원추형 절제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자궁경부를 이렇게 도려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면 그걸로 치료도 되고요. 또 떼어낸 조직으로 또 조직 검사를 합니다. 혹시 숨어있는 암이 있는지.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가 자궁경부암으로 나왔다. 그러면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요.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암 진단 시 증가하는 혈액 수치입니다.
자궁 경부암인 경우에는 SCC 안티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종양 표지자입니다. 이 검사를 하고요.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이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 진행 상태를 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상 검사가 MRI입니다. 그래서 골반에 MRI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궁 경부에 있는 암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는 앞에 있는 방광이나 뒤에 있는 직장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어 보인다 그러면은 직장으로 침범되어 있는지 보는 대직장 내시경 검사나 방광으로 침범했는지 보는 방광경 검사, 그리고 옆에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이 침범되는지 보는 요로 조영술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골반 복부뿐만이 아니라 신체 다른 부위,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보는 검사도 하게 됩니다. 흔히 PET 혹은 PET-CT라고 하는 검사를 찍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한번 촬영을 하시면은 이마에서 무릎까지 전신이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있는 전이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끝마치게 되면은 이제 자궁 경부암의 병기가 결정이 됩니다. 치료는 이 병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의 병기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4개로 나누고요. 자, 1기는 자궁 경부에만 암이 있는 경우입니다. 2기는 자궁 경부암을 조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요. 3기는 조금 많이 벗어나서 골반뼈까지 병이 진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4기는 앞에 있는 방광이나 뒤에 있는 직장까지 침범을 했거나 다른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있는 장기, 간이나 폐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기를 초기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3, 4기인 경우에는 진행된 암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 치료를 병합해서 하는 방사선 항암화학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에 하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수술적 치료는 광범위 자궁절제술하고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범위 자궁절제술은 이제 자궁을 떼어낸다는 이야기고요. 흔히 말하는 단순 자궁절제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 자궁절제술은 근종이라든지 암이 아닌 자궁질환으로 자궁을 떼어내는 건데요. 이 자궁만 이렇게 떼어내는 겁니다. 근데 광범위 자궁절제술은 말 그대로 자궁을 조금 넓게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궁 경부 주위에 있는 자궁 주위 조직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궁 경부 주위 조직을 포함해서 넓게 떼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좀 큰 수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궁 주위 조직에는 앞에 있는 방광이나 뒤에 있는 직장으로 가는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하면 소변이 조금 보시기 힘들어진다거나 변비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는 일반적으로 자궁 경부암에서는 수술할 때 보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듯이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이 림프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은 이런 림프 혈관 중간중간에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기능은 세균이나 암세포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궁에서 나오는 림프액은 이게 골반에 있는 림프 혈관을 통해서 대동맥 주위 림프 혈관 통해서 이렇게 흉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궁암인 경우에는 암세포가 이런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종양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고 향후에 이곳을 따라서 암이 전이되는 길을 막겠다 그런 의미로 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궁 경부암의 수술은 개복 수술로 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 배를 열지 않고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술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치료 효과는 똑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율이라든지 재발률은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복강경 수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처가 크게 남지 않기 때문에 미용상 훨씬 좋은 수술이고요. 통증이 적습니다. 수술 후. 그리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직장 생활로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강경 수술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 20년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행했던 자궁경부암 수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7년에는 대부분 개복 수술로 수술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90% 이상이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나. 네, 그러면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무조건 자궁을 다 떼어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혼 여성이거나 출산을 완료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 일부는 자궁을 보존하면서도 자궁경부암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범위 자궁경부 절제술이라고 부르고요. 자궁절제술은 이렇게 다 떼어내는 건데 자궁경부 절제술은 병이 있는 이 부위만 떼어내고 다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치료한 이후에 임신 출산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제한적입니다. 아주 초기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1기 중에서도 종양의 크기가 2cm 이내인 경우에 시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가 끝나느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80% 정도 환자분은 수술로 치료가 끝나게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 환자분들은 수술로 떼어낸 조직 검사상에서 재발의 고위험군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요법으로 방사선 치료 더하기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초기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 4기인 진행된 자궁경부암이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화학 치료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방사선 설량은 맞으실 수 있는 설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맞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주에 나눠서 조금씩 매일 오셔서 5분 내지 10분씩 쬐고 가십니다. 그래서 총 치료 기간은 8주 정도 걸리고요. 항암제 치료를 곁들이는 이유는 항암제 치료를 추가를 하면 암 치료 효과가 10% 정도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함께 씁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항암제는 일반적인 암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처럼 고용량 항암제가 아닙니다. 한 3분의 1 정도의 용량으로 방사선 치료 효과만 올려주기 위해서 쓰는 그런 항암제에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6번, 한 6주 정도 같이 치료를 합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암 치료제는 이겁니다. 표적 치료제. 그래서 자궁경부암에서도 표적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좀 돼 있습니다. 이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모든 경우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전이성 자궁경부암이나 이전에 치료를 했지만 다시 재발한 경우에 한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쓰고 있고요.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 주로 기존 항암제하고 함께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에 생존율이 좀 더 좋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했을 때 자궁경부암의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암의 완치율은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살아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느냐? 물론 그때 병이 남아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충의 예측으로 5년 생존율을 완치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기인 경우에는 완치율이 90% 되죠. 아주 괜찮습니다. 2기도 70% 됩니다. 근데 3, 4기는 좀 성적이 아직은 안 좋습니다. 4기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유방암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치료 성적의 국제 비교입니다. 네, 자궁경부암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일본 다 70%대입니다. 유럽이 조금 낮아서 60%고요. 근데 한국은 80%입니다. 10% 이상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한국의 자궁경부암 치료 기술은 아주 좋은 걸로 보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자궁경부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원인이 명확한 암이기 때문에 예방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흔한 형인 16번형과 18형을 담당하는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지는 사실 아직 입증은 안 됐습니다.
근데 자궁경부암은 상핀의 종양을 거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이 안 생기면 암이 안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핀의 종양이 발생하는지로 연구를 해봤는데 99% 내지 100%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효과는 20년 정도 지속될 걸로 예측하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걸 맞으셔야 되느냐? 자, 국가 권고안에서는 9세에서 26세 모든 여성은 맞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6개월 동안 총 3번 근육주사로 맞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이는 국내에서는 15세에서 17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회 접종 말고 2회 접종하는 것도 고안이 돼서 9세에서 14세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는 2번만 맞아도 효과가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 증상이 있어서 와서 검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하면 암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권고안을 냈고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도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런 검사를 시작해야 되느냐? 네, 지금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여성은 매년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뭐 20대나 30대 환자분이 오셨을 때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느냐 물으면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출산 끝내고 50대, 60대 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20세 이상이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성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매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 자궁경부암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은 또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젊은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연령일 때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뭐 한 가지 암을 이야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갔고요. 자궁내막암은 좀 시간 관계상 끝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궁을 사랑하자는 의미의 이런 그림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